시내버스가 맹렬하게 그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와린가는 눈을 감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애써 삼키자 마치 기도의 리듬에 맞추듯 가슴이 두방방이질 쳤다. 고난의 시기에 오 하나님,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슬픔이 가득한 이 순간 제가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제 저를 받아주세요. 갑자기 와린가의 머릿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울렸다. 너는 왜 또다시 네 목숨을 끊으려 하느냐? 이 땅에서 네가 할 바를 다 마쳤다고 누가 얘기하더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끝났다고 누가 말하더냐? 와린가는 번쩍 눈을 떴다. 그리고는 좌우를 살펴보았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자신이 뭘 하려던 참이었는지 떠오르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전율이 입술고 지나갔다. 바로 현기증이 일었다. 나이로비 전체가 사람들과 건물, 나무, 자동차, 거리가 눈앞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귀가 막혀버린 듯 모든 소음이 일순 멈추며 도시 전체가 거대한 침묵 속으로 멀어졌다.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관절마다 힘이 몽땅 빠져나갔다. 와린가는 자신이 몸의 균형을 잃고 의식 또한 흐려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가 막 쓰러지려는 찰나 누군가 그녀의 오른팔을 붙들며 잡아세웠다.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그녀를 붙든 남자가 말했다. 나 같은 여자애를 예로 들어봐요. 와린가가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바다 간주 한 곳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면 나이로비에 있는 어떤 여자애라도 좋아요. 이름이 마후와 카렌디라고 해보죠. 그녀가 작은 마을이나 정말 총구 속에서 태어났다고 쳐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겠죠. 아니면 그래요. 어쩌면 CPE 제곱을 통과해서 고등학교에 나왔다고 해보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은 돈대로 내지만 교실에 제대로 된 선생님도 없는 그런 하람비 학교가 아니라 정말 좋은 학교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폼2에 이르기도 전에 다 끝장났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누가 그런 건가요? 학생이라고 해두죠. 그 학생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들의 친분이라는 건 제임스 헤들리, 체이스나 찰스 망구와 데이비드 마일루 등의 소설을 서로에게 빌려주는 정도고요. 짐 리브스나 로런스 은드루의 음반에 있는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요. 그녀 카렌디는 이제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기 아빠가 시골의 한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건달은 직업도 없고 심지어 발 뻗고 누울 자기 방 하나 없어요. 그들의 데이트는 기타를 치거나 마을에서 열리는 저녁 댄스 파티에 가는 게 고작이죠. 헛간을 빌리거나 어두워진 뒤에 그냥 들판에서 사랑을 나누면서요. 어린 카렌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아기에게 먹일 음식과 입힐 옷이 있어야 하는데 어쩌면 그 한량이 사실은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라고 받는 게 한 달에 5실링 정도죠. 그들의 사랑은 브루스 리와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보면서 다져졌어요. 그리고 마타2를 타고 집에 오기 전에 싸구려 호텔에서 5분간 사랑을 나눴죠. 이제 카렌디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기 아빠가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보죠. 그게 요즘 유행하는 남녀관계 아닌가요? 돈 많은 남자는 물론 아내가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일요일 메르세데스 벤츠 안에서 이루어졌죠. 카렌디가 학교로 되돌아가기 전에 그에게서 받은 약간의 포켓머니가 그 관계의 연료가 되었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호텔에서 마신 독한 술이 윤활유가 되었고요. 학생이든 한량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카렌디가 자신의 상황을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똑같아요. 뭐라고 카렌디? 지금 누구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내가 그랬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꾸밀 수가 있지?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사람을 들볶으려거든 가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아무한테나 다른 벌리는 카렌디. 10센트만 주면 살 수 있는 카렌디. 눈물이 드럼통에 차고 넘치도록 울어봐라.
아무 소용없어. 카렌디 아무거나 뒹굴다가 임신을 해놓고는 어쩌다 내가 어느 날 너를 찝쩍거렸다고 나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당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카렌디가 아니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거기에 떡 버티고 서서 어제까지 애인이었던 남자에게 마구해 대는 거예요. 네가 뭐 설탕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럼 차라리 설탕을 안 넣고 차를 마시겠다. 네가 버스라고 생각해? 그럼 차라리 걸어가겠어. 네가 번듯한 집인 것 같아? 차라리 한 데서 잠을 자겠다. 아니면 혹시 침대? 그럼 차라리 바닥이 낫겠어. 말만 번들한 제비족을 믿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하지만 카렌디는 그저 아무렇지도 척담대해 보이려 했을 뿐이에요. 속을 들여다보면 가슴은 분노로 걷잡을 수가 없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대해 보이려 했을 뿐이에요. 분노, 카렌디가 마약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해봐요.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죽은 채 태어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요. 그렇다고 태어난 아기를 변속 구덩이에 집어던지지도 않았고 버스 안이나 길가에 버리지도 않았다고요. 숲속이나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지도 않았어요. 카렌디는 이 아기를 키우는 일을 엄마와 할머니에게 맡겼어요. 그 부모가 아직 준비도 안 되었고 그래서 축복해주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태어난 그 아기를요. 카렌디의 엄마와 할머니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카렌디. 남자들은 우리의 살을 좀 먹는 포악한 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한번 찔리면 그 독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뉘우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카렌디는 사무치게 깨우쳤어요. 결과만 한탄하지 시작부터 돌이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자기를 보고 웃는다고 해서 그게 다 사랑은 아니라는 것도요. 그래서 카렌디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요. 꾸준하게 계속 나아가서 홈프에 이르죠. 케임브리지 자격증 시험이나 학력 자격 시험을 치르고 EACE를 따게 되죠. 영어와 스와힐리어 종교 과목에 합격했다는 자격증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공경은 날개가 달려서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거나 하질 않아요. 카렌디의 부모님들은 또다시 주머니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끄집어내야 하는 거죠. 혹시 예상치 않게 쥐가 튀어나오면 때려잡으려고 준비해둔 막대기처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아껴두었던 돈까지 남김없이 다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쥐가 나타난 거니까요. 부모님들은 재빨리 카렌디를 나이로비 비서대학에 등록시켜 타자와 속기를 배우게 했어요. 9달이 지나자 카렌디는 타자로 일본에 35자를 치고 속기도 아주 전문가가 되었죠. 일본에 80단어를 적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글자는 귀로 듣는 말과는 다르거든요. 타자와 속기라는 피트먼의 두 기술이 카렌디의 재산이 된 거죠. 카렌디는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나이로비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녀요. 피트먼의 기술로 무장한 채 사무실이란 사무실은 다 들어가 보는 거죠. 한 사무실에서 미스터 보스를 만났는데 그는 아주 푹신해 보이는 사무실 의자에 편하게 기대 앉아 있어요. 카렌디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물어요. 용건이 뭐야? 일자리 좋아. 내가 지금은 아주 비지하거든. 5시에 다시 와봐. 카렌디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곤 숨을 헐떡거리며 사무실로 뛰어들어가죠. 이제 미스터 보스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의자를 권해요. 그러곤 이름이 뭐냐고 태어날 때 지어준 이름과 나중에 지은 영어 이름을 다 물어요. 그리고 그녀로선 좀 불편한 질문을 계속 해대고는 주의 깊고 참을성 있게 그녀의 대답을 들어요. 그러더니 미스터 보스는 손가락이든 펜이든 그걸로 책상을 툭툭 두들기며 말하죠. 아, 카렌디. 요즘에는 일자리 구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야. 그래도 너 같은 여자라면 네가 할 만한 일을 찾기가 그리 어렵진 않을 거야. 하지만 카렌디, 이런 문제는 사무실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법이지. 길 건너 모던 러브바 앤드 로징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자고. 그러나 카렌디는 예전에 찔려봤던 그 독이 가득한 침을 떠올려요.
한번 경험한 다음부터는 보면 알고 조롱박에 담긴 술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카렌디는 현대식이건 구식이건 사랑을 나누기 위한 호텔에서 만나자는 제안은 모두 거절해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다시 도시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녀야 하는 거죠. 그녀는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요. 거기서 다른 미스터 보스를 만나죠. 똑같은 미소에 똑같은 질문에 만나자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원하는 건 여전히 카렌디의 다리 사이일 뿐이고요. 모던 러브 바인드 로징은 젊은 여성을 위한 주요 직업 소개서가 되고 여성들의 가랭이는 계약서가 놓이는 테이블이죠. 과거 달콤한 유혹에 바다 깊이 빠져봤던 처녀 카렌디.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케냐가 카렌디에게 들려주는 노래는 단 한 가지예요. 자매 카렌디. 바보들의 송사는 해결을 보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단다. 자매 카렌디. 모든 법정이 열릴 때에는 일단 잔치부터 하는 법이란다. 자매 카렌디. 먹은 것도 없는데 손가락 빠는 사람은 없단다.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너를 잘 보살펴줄게. 현대의 문제들은 네 가랭이 사이만 있으면 해결된단다. 잠을 자고 싶으면 알아서 자리를 준비해야지. 카렌디는 잠자리 같은 건 준비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요. 차라리 자기 송사가 해결이 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가를 먹는 그런 보통 사람은 아니어서 어느 날 아침 카렌디는 현대적 사랑을 나누기 위해 호텔에 가지 않고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돼요. 미스터 보스 키아라가 그 회사의 이사예요. 중년의 남자로 아내가 있고 자식도 여럿 있죠. 무엇보다 그는 천국의 교회를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해요. 카렌디는 자신의 업무를 아주 꼼꼼히 해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카렌디에게 카몬고네가 생기게 돼요. 그 젊은이는 대학생으로 근대적이고 진보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죠. 자신이 낳은 애가 고향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카몬고네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녀의 말을 막아요. 카렌디에게 말하기를 아이는 사람을 해치는 표범이 아니에요. 게다가 애를 낳았으니 당신은 자식을 못 낳은 노새가 아니네요. 이 말을 들으며 카렌디는 행복의 눈물을 흘려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그에게 헌신하겠다고 맹세해요. 내가 운이 정말 좋아서 그토록 찾아다니던 카몬고네를 근대적 생각을 가진 청년인 카몬고네를 만나게 되었으니 나 카렌디는 절대 그를 화나게 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문제로도 그와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내게 소리를 질러도 조용히 있을 겁니다. 수줍은 표범처럼 풀을 뜯는 양처럼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겠습니다. 그의 생활비를 보조해서 그가 어려움 없이 늦어진 일도 없이 학업을 끝낼 수 있도록 돕고 견고한 기반을 지닌 가정을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쳐다보지 또 않겠습니다. 카렌디의 친구들인 다른 여자애들이 그녀를 시기해서 충고랍시고 이러쿵저러쿵 떠들어요. 카렌디 사는 법을 좀 바꿔봐요. 조롱박안의 씨가 다 똑같은 종류는 아니야. 그러면 카렌디가 대답하죠. 들썩대는 아이는 집에서 염소를 잡기 직전에 못 참고 고기를 찾아 집을 나서는 법이야. 하지만 친구들이 또 얘기해요. 친구야, 지금 케냐는 예전의 케냐가 아니야. 내일을 위해 지금 뭔가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약간의 식량을 아껴두면 나중에 굶주리는 법은 절대 없지. 그러면 그녀가 대답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을 버리는 법이야. 그들이 그녀를 놀리죠. 맨날 같은 것만 먹으면 재미없잖아. 카렌디는 이 말을 부인하죠. 목걸이를 빌리는데 재미가 들면 자기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자신의 삶이 아주 순조롭게 풀려간다는 생각이 카렌디에게 들기 시작할 때쯤 미스터 보스 키아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그녀를 떠먹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와요. 타자기 옆에 서더니 카렌디가 막 타자로 쳐놓은 종이들을 살펴보는 척해요.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그나저나 미스 카렌디, 이번 주말에 무슨 계획이 있나? 간단한 사냥에 같이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카렌디는 정중하게 거절하죠. 거절이라도 예의를 갖춰서 하면 반감이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보스 키아라는 카렌디가 결국에는 승낙을 하겠지 싶어 기다려요. 너무 서두르면 일을 망치는 법이니까. 한 달 뒤 그가 다시 카렌디를 자기 방으로 불러요. 미스 카렌디, 오늘 저녁에 파라다이스 클럽에서 칵테일 파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카렌디는 정중한 말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죠.
드디어 보스 키아라가 혼자서 다음과 같이 따져보는 때가 와요. 사냥감에 접근할 때 너무 조심스럽게 굴면 마지막에 사냥감을 놓쳐버릴 위험이 있지. 뭘 달라고 할 때도 끊임없이 전략을 바꿔야 해. 목욕을 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하는 법이고, 그래서 그는 대놓고 카렌디에게 요구하죠. 그나저나 미스 카렌디, 오늘 내가 할 일이 좀 많거든. 답장을 써야 할 편지들이 쌓여 있는데 전부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급하단 말이지. 5시 이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일을 좀 했으면 하는데 오버타임 수당은 지급을 하지. 카렌디는 기다려요. 5시. 보스 키아라가 아마 자기 방에서 답장을 손으로 쓰고 있겠지. 6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보스 키아라가 카렌디를 부릅니다. 얘기를 좀 하게 자리에 앉으라고 하죠. 잠시 뒤 보스 키아라는 일어나서 책상 끝에 걸터 앉아요. 그러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어요. 카렌디가 정신을 차리고 말을 해요. 플리즈 미스터 보스, 제가 타자로 칠 테니 편지 내용을 읽어주세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벌써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걱정 마 카렌디. 너무 늦게 되면 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게. 땡큐. 하지만 정말로 그런 배는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카렌디가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감추면서 차분하게 말하죠. 해댈 거 전혀 없어. 집에 전화를 걸어서 내 개인 운전사에게 대신 너를 집에까지 태워주라고 할 수 있어. 전 버스 타고 가는 게 좋아요. 플리즈, 편지는 어디 있어요? 보스 키아라가 약간 카렌디 쪽으로 몸을 기울여요. 눈에서 어떤 빛이 반짝하는가 싶더니 그가 목소리를 깔고 말해요. 카렌디 예쁜 걸. 내 편지는 마음에서 직접 나오지. 마음에서요? 카렌디가 그 속뜻을 못 알아듣는 척하며 곧바로 대꾸해요. 그런 편지를 직원을 시켜 타자를 치게 하는 게 현명한 처사일까요? 편지를 받을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비밀을 읽는 일이 없도록 직접 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카렌디, 내 마음의 꽃송이, 그걸 타자로 칠 사람은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네 마음의 우편을 통해 네 마음의 주소로 그 편지를 보내서 네 마음의 눈으로 그걸 읽고 이후로도 계속 마음속에 담아둔 채 영원히 나오지 못하도록 꼭꼭 간직하기를 바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간청하는데 그 편지를 받으면 발신자에게 반송이라고 적지 말아줘. 이 예쁜 거. 내 마음의 꽃송이, 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물러졌는지 알겠어? 미스터 보스씨, 써, 플리즈. 카렌디는 어떤 말이든 해보려고 하죠. 보스 키아라의 숨이 가빠지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겁이 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이 머리가 동그랗게 빠져 환하게 반짝이는 정수리에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웃음이 나올 것도 같아요. 카렌디는 어떤 말에 해서 이 아저씨에게 무안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걸 사모님께서 들으시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요. 우리 집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댄스 파티에 가는데 아무런 향도 나지 않는 향수를 뿌리고 가는 사람이 어딨나. 플리즈 카렌디, 내 마음에 앙증맞은 과일.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정말 멋진 얘기를 들려줄게. 프라하, 리오, 지구나 시내, 케냐타가 아니면 이 도시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집을 하나 얻어줄게. 원하는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아무거나 얘기만 해. 파리와 런던, 베를린, 로마, 뉴욕, 도쿄, 스톡홀름, 홍콩, 그 어디서든 가구와 카펫, 매트리스, 커튼을 싸서 집을 꾸며줄게. 수입 가구와 가정용품 말이지. 옷도 사줄게. 네가 런던의 옥스퍼드대로나 파리의 옷도 꾸띠르에서 파는 최신 유행의 옷들로 치장했으면 하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하이힐과 밑창이 두꺼운 구두들을 사고 말이지. 너희 여자들이 딱히 갈 데도 없는데 바쁠 게 뭐 있겠어 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그 구두를 신고 네가 거리에 딱 나섰을 때 나이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서 널 쳐다보고 휘파람을 불면 좋겠거든. 제가 바로 보스 키아라의 슈가거리야 하면서 말이야. 내가 이런 식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 세속적인 기쁨이란 기쁨은 모두 맛볼 수 있게 해준다면 시장 갈 때나 쇼핑하러 갈 때 혹은 월요일 일요일에 소풍이라도 갈 때 탈 작은 장난감 하나 사줄게. 알파 로메오가 새 신비들이 타기엔 아주 적격이지. 카렌디, 내 앙증맞은 과일, 앙증맞은 오렌지, 내 마음의 꽃, 내게 와서 가난 같은 거랑은 이제 바이바이 하라고. 카렌디가 이제 정말 어렵사리 웃음을 참아가는 거예요. 미스터 보스,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플리즈. 당연히 얼마든지. 저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 뭘 그렇게 모르는 척하나.
모르겠어? 내 앙증맞은 과일 내게 와서 내 여자가 되라고? 싫어요. 유부남 보스와 연애하는 건 한 번도 원할 적 없어요. 내 앙증맞은 과일 뭐가 두려운 거야? 게다가 당신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요. 괜히 남의 목걸이 탐내다가 제 것만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캐캐 먹어서 이젠 아무 양도 안 나는 향수를 뿌리고 춤추러 가는 법은 없다고 말했잖아. 카렌디, 내 새 목걸이, 버려진 농장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난 내 토마토, 뭐가 두려운 거야? 뭐가 문제냐고. 저한테는 사귀는 카몬고네가 있어요. 젊은 애인이요. 하하, 카렌디, 웃기는 소리 좀 하지마. 정말 그렇게까지 올드 패션드한 거야? 자기가 무슨 남자라도 되는 듯 행세하는 그 조물애기들 말이야. 그 애송이들 할례는 받기나 했대? 내가 직접 파낸 고구마는 흠집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직접 뽑은 사탕수수에는 덜 익은 부분이 없고요. 사랑하면 그가 사시어도 사시처럼 보이지 않죠. 당신이 할례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젊은이가 바로 나의 사랑이에요. 이것 봐 카렌디, 내가 이 말을 해줘야겠군. 보스 카라가 숨을 헐떡이며 그녀에게 말해요. 테이블에서 내려오더니 카렌디에게 다가오죠. 가슴에 털이 덥숙한 진짜 남자인 와이고코와 젊은 애인인 카몬군의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도 이젠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니야. 와이고고 가슴에 수북한 털을 깎아온 것은 돈이니까. 하지만 마음이란 오직 스스로 선택한 것만을 열망하는 게 사실이니 더 이상 내 정부가 되어달라고 강요하진 않겠어. 넌 지금 멋진 집을 거부했고 비싼 옷도 거부한 거야. 쇼핑 갈 때 타고 다닐 것도 그렇고 좋으실 대로. 하지만 이 한 가지 요구는 들어줘. 나를 거부하지 말라고. 천국의 교회 신자가 아니신가요? 성경을 읽으셨어요? 집에 가시거든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하지만 같은 책에 다음과 같은 얘기도 있지.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내 앙증맞은 과일 내 사랑, 우린 방 같은 걸 찾아다닐 필요도 없잖아. 이 사무실 바닥이면 딱이니까. 사무실에 혹시 입이라도 달렸다면 할 얘기가 아주 많을걸. 미끈한 시멘트 바닥이 환상적인 침대가 되어주는 거지. 등이 쫙 펴져서 목뼈까지 척추의 모든 뼈가 쭉 뻗는다니까. 제 등이 쫙 펴지는 것 따위는 원하지 않아. 카렌디가 더 이상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매몰차게 될 거예요. 보스 키아라는 이젠 카렌디를 껴안으려고 해요. 두 사람은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하죠. 카렌디는 일어나서 손가방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하기 시작해요. 보스 키아라는 그녀를 잡으려고 하죠. 그들이 나 잡아봐라 식으로 춤이라도 추듯 사무실을 빙빙 돌아요. 보스 키아라는 체면을 차리던 지금까지의 모습을 벗어던지죠. 갑자기 보스 키아라가 카렌디에게 몸을 던져요. 한 팔로는 허리를 감싸주고 다른 손으로는 몸을 더듬기 시작하죠. 카렌디는 그 남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립니다. 손가방을 열어 평소에 다니던 접이식 칼을 꺼내려 해보지만 허사죠. 그들이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가득 차요. 카렌디는 지금이 금방이라도 힘에 눌릴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이 남자가 자신의 보스라는 사실을 잊고 소리를 쳐요. 당장 놔주지 않으면 소리쳐서 사람을 부를 거예요. 보스 키아라가 멈칫해요. 자신의 부인과 아이들을 떠올린 거죠. 그리고 일요일이면 자신이 종종 천국의 교회에서 제단에 올라가 성경을 읽기도 한다는 사실도요. 또 때때로 결혼식 주례를 보면서 부모와 자식들은 사랑으로 화목하게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신랑 신부에게 조언을 건넨다는 것도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그의 머리에 떠올라요. 자신이 비서를 강간하려 했다는 죄로 기소라도 되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경멸을 받게 될지 상상해보죠.
불타오르던 욕구가 호련히 잦아들고 열정도 뒷걸음을 쳐요. 그래서 카렌디를 놓아줍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아요. 카렌디를 바라보더니 뭔가 말을 할 것처럼 하다가 그만둡니다. 어떤 말을 해서 다시 체면을 살려볼까 궁리해요. 한번 웃어보지만 곧 머쓱해서 그것도 그만두죠. 무슨 말이라도 할 요량으로 그가 물으면 그럼 고향에서 널 집적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뜻인가 카렌디. 어쨌든 괜히 어떤 속단도 내리지 말았으면 해. 그냥 딸 같아서 예뻐서 장난한 거니까 이젠 가봐. 편지는 내일 아침 일찍 처리하도록 하지. 카렌디는 집으로 가면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그 말을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주 잘 알죠. 표범이 염소한테 예뻐서 그랬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나 할까. 아침이 되어 여느 때처럼 카렌디는 출근을 해요. 5분 늦게 사무실에 도착하죠. 와보니 보스 키아라는 이미 사무실에 나와 있어요. 보스 키아라가 그녀를 자기 방으로 부르고 카렌디가 들어가죠. 간밤에 그 법석이 떠올라서 좀 어색한 기분으로요. 하지만 보스 키아라는 책상 위에 신문만 들여다볼 뿐 들어온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아요. 미스 카렌디, 요즘 보면 자네가 여기서 제일 윗사람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버스가 늦게 와서요. 그제야 보스 키아라가 신문에서 눈을 들고서 의자에 등을 기댑니다. 눈빛에 빈정거림을 가득 담아 뚫어지게 카렌디를 쳐다봐요. 37쪽.